자, 오늘 여기 연립 1차 부등식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이제 1차 부등식 중2 때 배웠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중2 때 배웠는데, 걔네들을 좀 섞어 놓은 겁니다. 섞어 놓은 거 이제. 원래 옛날 교육과정은 이거를 중2 때 배웠어. 근데 지금 고1로 올라오게 된 건데, 자,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한대.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부등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연립부등식을, 자, 얘를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한대요. 연립 1차 부등식. 그러니까 이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건데, 우리 연립부등식 푸는 법은 그 연립 방정식 하는 거랑 똑같아. 연립해서 푸는 거거든. 둘 다 만족하는 거 연립해서 푸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각 부등식을 푸는데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서 공통 부분을 찾는다라고 나와 있는 게 요게 되게 중요해. 요게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만약에 연립 부등식에서 각 부등식에 공통인 해가 없다. 각 부등식에 공통인 해가 없으면 연립 부등식의 해는 없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야. 연립 부등식의 해는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을 풀어. 그러면 부등식 풀면 우리 수직선상의 범위로 나오거든요. 범위로. 이런 식으로 범위로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뭐 x가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풀어봤을 때 뭐 x가 이제 여기다 하자.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둘 다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하나는 1로 가고 하나는 1로 가면은 겹치는 범위가 없죠. 얘는 이제.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가 없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나란히 이제 정렬이 된 꼴의 연립부등식을 이제 볼 건데, 나란히 정렬된 꼴. 자, 이 꼴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부등식, 자, A, B, B, C 있죠? 자, 요거를 이제 한 쌍으로 묶은 거와 같다라고 지금 나와있지. 한 쌍으로 묶은 거와 같다.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이거 A, B, B, C 이렇게 하나로 연결할 수 있잖아. 하나로 이제. 연결한 게 이거야. 연결한 게. A, B, C 나란하게 연결한 건데, 이거는 그냥 요 각각의 부등식을 따로따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풀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또 이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요렇게 이제. 요렇게 풀어주면 돼.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이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접해 있는, 나란히 인접해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나란히 인접해 있는 얘네 둘을 이제 푸는 거거든. 얘네 둘을 이제. 근데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를 풀어야 되는데, 자, 요거랑 요렇게 있지. 이 둘을 푸는 게 아니야. 인접해 있는 두 개로 묶어줘야 돼. 인접해 있는 두 개로. 요거로 이제 묶어주셔야 되고, 인접해 있는 두 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도 볼 수가 있는 게,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요렇게도 봐봐, 이제. 요렇게랑 요렇게 있죠. 요렇게랑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랑 요렇게 되어 있는 꼴에 공통인 해를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듯이, 붙어 있는 두 개를 이제 보는 거야. 붙어 있는 두 개를. 이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연립부등식 펴야 돼. 예림아, 여기 펴야 돼, 책. 저기 몇 쪽이야, 거기 지금? 쪽수가? 128쪽 펴야 돼. 128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인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자, 우리가 그 중1 때 절대값을 배웠거든요. 중1 때 절대값. 그때 이제 뭐라고 배우냐면은, 자, 지금 여기 수직선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수직선이 이제. 자, 여기 0부터 해가지고 이제 0, 1, 2, 3. 그다음에 뭐 이제 마3, 마2, 마1.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3의 절대값. 이제 3의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3까지의 거리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제 3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자, 마이너스 2라는 수로부터 원점하고의 거리 구하는 거거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2라고 나오는 거야. 2라고 나오게 되는 거,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값은 원점하고의 거리. 우리 원래 거리라는 거는 양수잖아요, 양수. 양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3의 절대값을 하든 아니면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하든 똑같은 이제 부호가 양수가 나오죠. 양수의 부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양수 부호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어떤 수에 대응하는 그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점 사이의 거리를 128쪽 폈니 거기? 128쪽? 자, 그 거리를 이제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절대값.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자, 요게 되게 중요해. 요게 이제 잘 숙지해 놓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 절대값 x가 a보다 만약에 작으면 이거는 그 사이 범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범위로 나오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범위. 이렇게 나오게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좀 적어주시면 돼요. 두 개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자, 이제 만약에 b가 a보다 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절대값이 a, b 사이에 있어. 사이에. 그럼 이때는 범위가 두 개거든. 그 절대값 그대로 풀어 헤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부호를 이제 얘를 정반대로 뒤집어 놔가지고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이제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만약에 절대값 자, 다른 색깔로 하자. 만약에 그 절대값 x가 만약에 2보다 작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자, 등호 붙이죠. 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 이하인 걸 물어보는 거야. 2 이하인 거. 그러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2 이하만큼 차이가 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사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원점하고의 거리가 2 이하로 차이가 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그냥 2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풀마 사이 범위로 답을 내주는 거야. 풀마 사이 범위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자, 얘는 예시를 들어볼게, 이제.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더 크게 차이 나는 거. 원점에서 3보다 더 큰 차이.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3이니까 여기가 3이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3보다 더 멀리 차이가 나려면은 뭐 요런 데 얘기하는 거잖아. 뭐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x가 마3보다 작거나 이렇게 지금 부등식을 작성을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1번 하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야. 1번 한 게. 뭐 a가 3이라고 한다면 3보다 크고 마3보다 작은 거. 이렇게 답을 내주시는 거겠고.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 예시를 들어보시게 되면은 자, 만약에 자, 절대값 x가 a, b 사이의 범위다라고 해볼게 이제.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뭐 1과 2 사이의 범위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요 사이 범위만큼 차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건데 1과 2 사이 범위 있으려면은 여기 또 원점으로부터 1과 2 사이의 범위 있으려면은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차이 나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 2 사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좀 범위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절대값이 더 작으면 사이 범위야, 사이 범위. 절대값이 더 크면은 이제 우리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절대값이 a, b 사이면은 그대로 쓴 거하고 반대부호로 뒤집어 쓴 거 쓰는 거야. 반대부호로. 이거 a, b 순서 지금 바뀌어 있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 바뀌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 나오는데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절대값 푸는 방법은 얘기를 했었던 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 x를 찾아. 그게 지금 여기 a거든, a. a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x가 이제 a보다 크냐 아니면 x가 a보다 작냐 지금 이렇게 나와주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면 x가 a 이상이면 안에 있는 게 0보다 큰데 절대값 그대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x가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마이너스를 이제 달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참고인데 자, 절대값 기호를 두 개 포함한 부등식이 있어. 만약에 이제 자, 이제 절대값 x 빼기 a, 절대값 x 빼기 b. 자, 이거 절대값 두 개짜리는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 요거는 별표를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는 치고 들어가야 돼. 세 개는 진짜.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야. 요거는. 절대값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범위 나누는 게 우선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 범위를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지금 얘가 0이 되려면 x가 a가 기준이야.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려면 x가 b가 기준이야. b가 기준 이제 a, b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절대값 기호를 두 개 포함한 부등식은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이제 a, b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라라는 건데 a, b를 기준으로 잡아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x가 a보다 작을 때 자 a, b 대소관계 나와 있죠. x가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사이 범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b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군데로 이제 범위를 좀 나눠줘야 돼. 세 군데로 이제. 그러니까 얘만 보면은 사실 이거 범위 나눌 때 a보다 큰 거, 작은 거 두 개로 나눠야 된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두 개로 나눈다. 근데 얘만 따지면은 x가 b보다 큰지 작은지로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제 b보다 큰지 작은지. 그러니까 하나는 a보다 큰지 작은지. 나머지 하나는 b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러면 총 범위를 나눠야 되는 구간이 세 군데인 거야. 세 군데 이제 a보다 작은 거, 그 사이에 있는 거, b보다 큰 걸로 해가지고 세 군데의 범위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범위를 저렇게 더 세분화해서 쪼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절대값이 여러 개가 나오면 이거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18번을 보시면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이제 푸시오라고 돼 있어. 푸시오. 자,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제 위아래 부등식에다가 이제 적당한 값을 이제 좀 곱해 줍시다. 이제 적당한 값을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소수점이나 분수가 나오면은 저거를 좀 없애려고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적당한 값을 양변에 곱해야 돼 여기다가 이제. 근데 우리 이거 소수점 없애려면은 우리 10을 곱하면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이 되겠죠? 10을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위에 거는 내가 곱하기 10을 해볼게. 양변에다가 이제. 그럼 여기 이제 2x 플러스 자 여기도 10을 곱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20. 여기 10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5니까 5. 그러면 이제 5x 플러스 15. 이렇게 좀 하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자 이거 이항 해줄게. 이항하는 거 잘 따라와. 얘네들이 서로 이제 자리 이항할 거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이항해 줄 거야. 그럼 얘가 넘어가 주면은 여기 이제 빼기 2x니까 여기 3x가 될 것이고 15가 빼기 10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5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x 앞쪽으로 이제 다시 정렬하면은 3으로 나눠서 x가 3분의 5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지. 3분의 5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도 해보겠습니다. 밑에 거는 다 분수식이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줄 거야. 2하고 3하고 6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6이 나오겠죠? 6이 나오게 될 거야. 자, 여기 한번 써볼게. 해보시면은 얘는 여기다 합시다. 좌변에 6 곱해주면 x-1, 우변에다 6 곱해주면은 2x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서로 자리 바꾸게. 얘네 두 개. 얘 2x 넘어가면 빼기 2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은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 x가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x가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네. 그치. 그럼 여기가 넘어가면 다시 그럼 얘가 3x네. 3x. 그러면 여기 부등호가 안 바뀌니까 x가 작거나 같다 3분의 5. 레전드. 난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어도 아직 안 보였거든. 바로 앞에 있어도. 자, 그래서 x가 3분의 5 2야. 근데 잘 봐, 이거 이제. 이 부등식도 만족해야 되고요. 이 부등식도 만족을 해야 돼요. 연립부등식은 이 부등식 모두 다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수직선 위에 반드시 표시해 봐야 돼. 3분의 5 이상.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3분의 5 이상. 이렇게 표시하는데, 근데 두 번째 거 잘 봐. 두 번째 거는 3분의 5 이하야. 자, 이제 부등식을 이제 하나의 수직선에다가 나타낼 때는 이 높이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 높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하나는 이상, 하나는 이하. 이건데,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 근데 지금 3분의 5에서 겹치는 거 보이니? 3분의 5에서. 둘 다 3분의 5가 등호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등호로. 그러니까 이제 공통 범위는 이제 x는 3분의 5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x는 3분의 5.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5로. 3분의 5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분의 5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나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웃한 두 개끼리끼리 이제 부등식을 풀어봐야 돼.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를 풀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거 먼저 해볼게. 첫 번째 요거 있죠, 요거. x-1, 2x 플러스 3 요거 먼저 풀어볼게. 얘 풀어보시려면은 얘네 둘이 자리 바꿀게. 얘네 둘이 이제. 그러면은 2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4 요렇게 나오게 되겠지. 요렇게 이제. 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x가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지.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풀어볼게요. 두 번째 거 이제.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두 개 풀어볼 건데, 자, 2x 플러스 3 작고 나갔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보자. 얘네들이 이제 4x가 넘어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3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x가 크거나 같다 4 라고 이제 써주도록 할게. x가 크거나 같다 4. 자, 그래서 지금 부등식 두 개 나온 거를 이제 하나의 수직선에다가 동시에 나타낼 거야. x가 마사보다 크다. 마사보다 크다. 마사보다 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 이상인 게 있죠. 4 이상인 게. 4는 요 정도 좀 표시해 주셔가지고 4 이상이다. 이렇게 높이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줄게. 높이를 다르게 해서. 그래서 이제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구할게. 공통범위 이제. 둘 다 겹치는 범위 구하는 거야. 공통으로 들어있는 범위를 구해줘야 돼. 공통으로 들어있는 범위. 이렇게 구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답을 최종적으로 쓰실 때는 x가 4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죠. x가 4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공통범위 찾으면 되겠다. 자, 19번 요런 거 좀 잘해야 되거든. 요런 거 요게 굉장히 이제 처음 하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걸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뭐냐면 자,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대. 일단은 위아래 부등식을 둘 다 풀 거야. 위에 거를 먼저 풀어볼게요, 얘들아. 이거 이항해서 바로 쓸게요, 이거 이제.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될 것 같아. x 넘어가니까 좌변은 그냥 x,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이거 얘도 해볼게. 이거 얘네들이 자리 바꿀게요,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이를 자리를 바꿔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x가 넘어가니까 우변이 마이너스 3x 이렇게 a가 넘어가게 되니까 1 마이너스 a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잘 봐 얘들아. 이거 이제 나는 x를 먼저 쓸 건데 잘 봐. 지금 마이너스 3x가 더 크잖아. 벌려져 있잖아 이렇게 이제. 근데 음수를 곱하면은 부등호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 x 부분이 더 작겠지 이제. 음수를 곱하면 그러면 어차피 음수 곱하면 x가 이제 더 작은데 나는 x를 먼저 쓸 거니까 이렇게 되니 이렇게 뭐 한 건지 알겠니 이거 지금? 양변을 또 마삼으로 나누기도 할 거야. 마삼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이거 됩니까 이렇게? 자, 뭐 한 거야 이거 이제? 양변을 지금 마삼으로 나눈 건데 마삼으로 나누면은 부등호 뒤집어야 되잖아 이제 뒤집어지지? 근데 보통 수학 문제에서 범위 쓸 때는 x를 앞에다 써요 앞에다가. 그래서 바로 내가 x를 앞에다가 써준 거야. 앞에다가 이제 여기서 마삼 곱하면은 뒤집어지니까 x가 더 작은 쪽이잖아. x가 더 작은 쪽으로 이렇게 쓴 거라고. 작은 쪽으로.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수직선에다가 범위를 나타내 줄 거야. 수직선에다가. 자,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근데 나머지 하나를 봐봐. 해가 없대. 나머지 하나는 해가 없대. 자, 그때 상수 a의 범위 구하는 문제네. 이제 내가 얘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거든. x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 표시할 차례인데 얘들아 얘네를 봐봐. 어디다 표시해 줘야 되냐. 만약에 저 값이 여기에 표시가 되면은 x가 이 값보다 더 작은 거니까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공통 범위 해 생기는 거 맞니 이거 이제? 그럼 안 된다라는 거지. 해가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어디 위치해 줘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위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얘네 둘의 공통 범위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겹치는 범위가 그렇게 세팅을 해놓자라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가 이제 얘가 더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데, 이렇게 수직선은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더 작은 거니까, 이제 왼쪽이 이제 작은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좀 풀어보자, 이제. 조심할 점. 여기서 등호 여부 체크 잘해야 되거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지 말지를 체크를 잘해야 돼, 이거 이제. 이거 잘 따져야 되거든.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성립한다 가정해봐.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거 따로 그려볼게, 얘들아. 따로.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색칠이 되어 있어서 얘랑 똑같은 값인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지금 보내는 거잖아. 왼쪽으로 이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지. 만약에 등호라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얘들아, 이거 흰색이랑 분홍색의 공통 범위가 있어 없어?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범위가 있어 없어? 이거 이제 참 깨시고, 공통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저거 있을까 없을까? 요거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흰색은 마이너스 1을 지금 안 가지고 있죠. 흰색은 이제. 근데 얘는 어때? 분홍색은 지금 어떻게 돼? 분홍색은 마이너스 1을 지금 가지는 거거든.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1을 가져.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를 못 가져. 그러면은 겹치는 범위가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을 안 가지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 공통 범위로 안 가지기 때문에 공통 해가 없죠. 우리는 해가 없는 거 찾는 거야. 즉 얘네 둘이 일치해도, 등호가 성립해도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야. 만족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등식을 좀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쓸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양변에 이제 마3을 곱해주셔가지고 양변에 마3 곱해서 여기서 a의 범위를 이제 이렇게 잡아줄 거야. a 범위. 마이너스 5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잠깐만. 마3. 넘어가면은 a가 크고 나가다 마이너스 5. 답이 지금 반대로 돼 있나? 잠깐만. 등호가 지금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없는데, 잠시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3x a-1 x가 작다 했고,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 여기서 마3 곱할 때, 부등호가 여기서 안 뒤집어졌구나. 마3을 곱할 때 부등호 뒤집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a가 이렇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이 이제 3번으로 내주면 돼. 3번으로 이제 저기 차리자. 잠 깨시고. 저기 키다리 책상 있어. 저기 키다리 책상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답을 이제 3번으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으로. 잠 깨시고. 저기 키다리 책상 있어.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20번 이제. 자, 연립1차 부등식의 활용.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연립1차 부등식의 활용. 자, 지금 딱 졸릴 때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잠 깨시고요. 필수예제 20번을 보시면, 요건 이제, 자, 연립1차 부등식의 활용. 이제 숫자에다가 이제 활용을 해주는 건데, 숫자에다가 이제.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있대.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51보다 크고 57보다 작을 때야, 이제. 51보다 크고 57보다 작을 때. 이때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고르래. 가장 큰 수. 우리는 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가장 작은 수를 x로 잡으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1씩 커지는 거거든. 1씩. 하나가 x, 가장 작은 게 x면 그 다음 게 x 더하기 1, 그 다음 게 x 더하기 2. 이렇게 세 개의 수인데, 이 세 개를 이제 다 이제 더해주고 나면은 그거는 5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57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잡아주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잡아주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양변에 이제 이거 다시 정리해 보시면 51, 그 다음에 이제 3x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57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3을 빼주시면은 48, 3x 54, 그 다음에 x를 3으로 나눠주시면 16, x, 그 다음에 이제 18 이렇게 나오게 돼. 18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x가 여기서 17이 나오게 됩니다. 17. x가 17이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답을 17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 답을 17 이러면 틀려. 우리 항상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고르래.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를 고르라라고 해서 그럼 가장 큰 수가 지금 뭡니까? 아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 세 개로 내가 놓지 않았니? 이 세 개로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놨었죠. 저렇게 세 개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가 가장 큰 수 아니야? x가 17이면 가장 큰 수는 19겠네. 그러면 5번으로 답을 내는 거야. 5번으로 17로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19로 답을 하는 거야. 가장 큰 수가 얘니까 x 플러스 2니까 요런 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걸 이제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1번도 보도록 합시다. 21번도. 자, 21번도 한번 보시면, 자, 요거 조금 잘 봐야 돼, 이거 이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그 학생들한테 초콜릿을 나눠주겠대. 근데 초콜릿이 지금 몇 개 있는지 몰라서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한 학생한테 5개씩 나눠주면 13개가 남는데, 13개가. 초콜릿이 13개 남는데,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초콜릿의 개수를 지금 구할 수 있거든. 일단 여기서 얘들아 학생수 있죠. 학생수. 학생수를 내가 x로 잡을게. 학생수를 x로. x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 x명의 학생한테 각각 5개씩 만약에 초콜릿을 나눠주면 5x만큼 초콜릿을 지금 나눠준 거 아니야? 5x만큼. 근데 그렇게 나눠주니까 초콜릿이 몇 개가 남느냐? 13개. 그러면 더하기 13. 이게 초콜릿의 개수야. 이게 초콜릿의 개수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초콜릿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얘기. 이게. 자, 근데 봐봐. 초콜릿이 이만큼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근데 그 7개씩 만약에 나눠주면 초콜릿이 2개 이상 5개 미만이 남는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7명한테 나누어 줘도 초콜릿이 조금 남아. 2개, 3개, 4개까지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5개 미만이면은 5개를 포함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표현을 보면 7x 플러스 2보다는 초콜릿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되고 반대로 7x 플러스 5보다는 초콜릿의 개수가 더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초콜릿의 개수를 구해라. 이 부등식을 풀면 돼. 그냥 이 부등식을. 그러니까 왼쪽 거 풀고요. 오른쪽 거 풀어주면 되는데 왼쪽 거 먼저 풀어보시면 요거 이렇게 이항해서 5x가 넘어가서 2x 2가 넘어가서 11 이렇게 좀 잡혀야 되니까 x가 그러면은 2분의 11 이렇게 잡아놓게 됐고요. 2분의 11.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 것도 좀 해볼게. 오른쪽 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7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13이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x가 여기서 이제 4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됐고요. 4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줘야 돼. 이제 둘 다 만족시키는 거.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볼게. 수직선에다가. 자, 4보다 크대요. 4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1보다는 작아야 된대. 2분의 11보다는. 그럼 2분의 11을 내가 여기다가 좀 표현해 줘가지고 2분의 11을 얘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얘보다 작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그 공통 범위를 좀 찾을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공통 범위. 자, 공통 범위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는 왼쪽, 하나 오른쪽이면 최종 공통 범위가 4와 2분의 11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는데 4와 2분의 11 사이 범위에.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이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 x가 지금 학생수잖아. 학생수가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죠. 막 4.9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학생수는 이제. 학생수는 딱 자연수로 떨어져야 되잖아. 4명, 5명, 6명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이 범위 안에 자연수 x를 골라줘야지. 자연수 x. 그게 5밖에 없죠. 5. 그래가지고 x를 이제 5다 라고 놓아주면 되는데 또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이게 x가 5라고 해가지고 이제 답이 5가 아니야. 항상 문제에서 뭘 구하는지를 꼭 잘 보시라고. 이제 항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문제는 지금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초콜릿의 개수.
x에다가 이제 5를 넣어봐. 5 넣어보시게 되면은 5, 5, 25에다가 13을 더해주니까 3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진짜 최종 답인 거야. 이게 진짜 최종 답.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돌리다. 저기 알아서 나가세요. 진작에 나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봅시다. 22번. 마침 딱 이제 되게 졸릴 만한 문제에서 지금 딱 이제. 자, 봅시다. 이거 이제. 이게 아마, 얘들아, 아마 너네들이 아마 그 문제 풀 때는 아마 이거 설명 들을 때 아마 되게 어렵게 느껴질 부분이거든, 이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려워. 자, 문제가 1번부터 볼게. 자, 다음 보등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이게 그 1번 보시면 절대값 x 빼기 3이 2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 잘 봐. 그 절대값 우변에 얘가 이제 2라는 상수가 있죠. 상수. 여기도 이제 잘 보시면 상수가 있죠. 상수. 여기도 잘 보시면은 여기도 양쪽에 이제 상수가 있죠. 상수. 상수가 있지. 상수가 다. 저렇게 물결무리 치는 부분에는 지금 다 상수가 존재하는 상황이야. 상수가 이제. 상수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제 봐봐. 그런데, 자, 이거 절대값이 만약에 더 작잖아, 이제. 절대값이 더 작지. 그러면 얘가 사이범위야, 사이범위, 얘들아.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으면 작은 거, 큰 거 사이범위로 이렇게 답을 대는 거야. 작은 거, 큰 거 사이범위로 이제. 저렇게 사이범위로 답을 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양변에 3을 더해. 3을 더해주니까 가운데를 내가 이제 x의 범위로 좀 표현해주기 위함이야. x의 범위로 이제 저렇게 표현해주기 위함이야. 자, 저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답이야? 상수면은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더라. 상수면은 이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2번은 여기 왼쪽에다 쓸게요. 이것도 이제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절대값이 크다 사이 범위가 아니라, 자, 절대값이 더 크면은 큰 것보다 크고 그 다음에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해가지고 이 둘을 이제 우리가 범위로 써줘야 되는데, 얘네 둘을 이제 이게 또는이야 얘들아. 또는 범위가 두 개인 거야 답이 이제. 그래서 각각의 범위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자, 바로 해보자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1 넘기면 6 나오지. 6. 그 다음에 나누기 2 할 수 있지 이제. 그래서 x가 3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고 3 이상. 밑에도 바로 해볼게. 마이너스 1 넘기면 이거 마 4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이하. 이거 바로 되겠네 얘들아. 이렇게 답을 좀 써도록 할게. 이렇게. 3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도 이제. 3번은 이제 절대값이 두 상수 사이 범위 있죠. 이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절대값 그냥 없앤 거 있잖아. 그냥 없앤 거. 그냥 없앤 거 하고, 또는 어떻게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5 사이 범위. 근데 이제 원래 9에 해당되는 부분에 등호가 있었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붙여. 여기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저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x의 범위 바로 해볼래 얘들아? x의 범위 잘 따라와봐. 양변에 1 빼 1. 그럼 4하고 8이야. 그걸 나누기 2를 해. 4하고 8에서 나누기 2 하니까 2하고 4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바로 해보자. 1 빼면은 이제 마 10, 마 6이야.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마 10에서 나누기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 6에서 나누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시겠죠? 자, 이렇게 좀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실 건데, 4번부터는 얘들아 조금 여기서 해봐야 되거든. 4번부터는 이제. 자, 4번은 지금 1, 2, 3번과는 다르게 우변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얘들아, 우변에 지금 변수 x가 지금 들어가 있어. 변수 x가. 요때는 좀 달라. 변수 x가 들어가 있으면 좀 다르게 처리를 해야 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우리 원래 절대값은 원래 풀이 자체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얘가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범위 나누는 게 원래 푸는 방법이야. 원래는. 그래서 1, 2, 3번도 원래는 그렇게 풀면은 답이 나오거든. 요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 작을 때 범위 나눠서 하면 되는데, 근데 1, 2, 3번은 그렇게 나눌 필요 없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얘기한 거고, 지금. 원래 정석 방법은 범위 나누는 거야. 이거는 범위 나눠야 돼. 우변에 이제 변수 x가 포함되어 있다. 얘는 이제 변수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 5번도 마찬가지인데 5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4번은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범위 나눠줘야 돼. 범위. 요 놈의 3x 빼기 이 놈에 대해서 범위 나누기라고 씁시다. 범위 나누기. 변수가 있으면 무조건 범위를 나눠줘야 돼. 변수가 있으면. 저 3x-2가 0보다 클 때 해볼게 이제. 3x-2가 0보다 클 때와 또 반대로 이제 저 3x-2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 건데, 제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될 거야. 이거 풀어주면 돼. 얘네들이 자리 바꿔줄게요. 넘어가면 2x 8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이렇게 8 나와서 x가 4 이하인데, 일단은 조심할 게 있어. 요것도 좀 범위 풀어놓을게요. 요거 이제 요거 풀어놓으면 마이너스 2 넘어가고 3 나눠주면은 x가 3분의 2 이상이 나오게 될 거야. x가 3분의 2 이상.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 이상이 되기 위한 x의 범위 구해놨지. 이 범위에서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게 돼가지고 플러스로 나오게 돼서 풀어주니까 x가 4 이하가 나오게 된 거야. 지금 x가 4 이하. 저렇게 나왔는데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조건 하에서 이 범위가 지금 나온 거거든.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수직선상에서 범위 작성해 볼게요. 이거. 자,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 보시면은 4 이하. 요렇게 할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하도록 할게.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어딥니까, 이제? 여기 맞네, 여기. 3분의 2랑 4 사이의 범위네. 3분의 2랑 4 사이의 범위. 자, 요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게 될 것 같아. 요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를 풀어서 나온 범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도 해볼게. 얘가 0보다 작을 때도 해봐야 되거든요. 저 3x-2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건 이제 x가 2항에서 풀어주면은, 자, 3분의 2보다 작을 때 얘기하는 거야. 3분의 2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한번 쓰도록 할게. 요거를 이제 풀어줄 건데, 요걸 이제 전개해서 풀어봅시다. 이거 이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잡고 나갔다 x 플러스 6 이렇게 잡아놓을 거야. 이렇게. 여기서 x의 범위 구해놓겠습니다. 얘네들이 자리 바꿔놓으면 x 넘어가서 마이너스 4x 2 넘어가면은 얘가 4. 그래서 x가 크고 나갔다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나오게 돼.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자,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지금 이제 좀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3분의 2보다 작아야 된다. 요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 구해주는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 공통 범위 구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 이제 범위 작성하면은 마이너스 1과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범위 또는 이 범위가 답이야. 답이 그럼 두 개인 거거든. 두 개. 답이 범위 두 개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얘랑 얘가 둘 다 범위가 답인데, 여기서 봐봐. 이거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게 마이너스 1과 3분의 2가 있죠. 지금 이제 이 범위랑, 자, 3분의 2랑 4라는 범위가 있죠. 이 두 범위를 합친 게 답이거든. 합친 게 이제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또는 이 범위로 답을 내는 거야. 합친 게 범위야. 근데 3분의 2에서 범위가 이게 이어지지 않니? 이제 연결되지 않니? 3분의 2에서 3분의 2에서 범위가 이어지면은 우리가 범위를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이 범위 합친 게 답이라면은 이 전체가 범위가 답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마일부터 4까지의 범위로 중간에 굳이 3분의 2에서 끊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답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굳이 저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합칠 수 있으면은 합치는 거야. 합칠 수 있으면. 굳이 저렇게 따로따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합쳐서 쓸 거야. 한 번에 합쳐서. 이렇게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이제 여기 상당히 처음 하면 어려우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이제. 처음 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거 일단 다 쓰세요. 이거 지울 거니까. 다 쓰셨니, 이거? 이거 다 쓰셨습니까, 이거? 오케이, 지웁니다, 이거. 자, 5번이 좀 너네 처음 하면은 이거 100% 어려워하거든, 이거. 5번이. 복잡해서 그래.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 안 그래도 개념도 어려운데 복잡한 것까지 하려니까 막 머리 터질라고 해가지고 잘 못하는 거거든, 5번. 하지만 이제 잘 인내하고 해주면은 다 된다, 이제. 결국 이게 다 너네 공부하는 건 너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너네 마음먹기에. 다 할 수 있는데 막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제 회피하고 이제 막 그래서 그런 거지. 마주하고 하면은 다 됩니다. 얘도 이제.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돼. 5보다 작다. 자,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 범위를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기준으로 잡아,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마일이 나오고, 하나가 이제 2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마일하고 2가 나오는데, 이 범위를 총 3군데로 나눠야 돼. 자, 여기 마일이 있고 2가 있어. 그럼 이 두 값이 기준이면은 범위가 총 3군데야. 마일보다 작은 쪽하고 요 마일과 2 사이 범위하고 2보다 큰 범위 해가지고 총 3개거든, 범위가 이제 3개. 그래서 총 3개로 범위를 나눠줄 거야. 3개로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작은 게 마일인데 마일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 범위에 있을 때, 마일과 2 사이 범위에 있을 때. 세 번째는 이제 x가 2보다 클 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범위를 좀 나누도록 할게. 세 가지로 이제. 저 세 개를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고 복잡해가지고 너네가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들아 요거 부호 판단해야 되거든. 부호 판단. 마일보다 작으면은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생각을 해야 돼.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거? 음수. 그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아니야, 가장 쉬운 게 이거야. 너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여기다 넣어봐. 걔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생각해보면 되잖아. 뭐 마이너스 100 이런 거 넣으면은 딱 봐도 음수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음수 나오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네. 그걸 얘도 똑같이 해보자라는 거야. 얘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뭘 넣든 얘도 음수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않을까? 요 얘기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이제 분배 마 x 마 1 마 x 더하기 2 해주셔가지고 얘가 지금 이제 5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5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1이 넘어가니까 4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좀 정리해볼게. 바로 정리해볼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이 조건 하에서 이게 나온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구해야 돼.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 그러니까 자 수직선에다가 나타냅니다. 자 마 1보다는 작은데 근데 이제 마 2보다는 크대. 이렇게 나온대 이제. 자 그래가지고 여기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이렇게 좀 구해주도록 할게.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 구해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공통범위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x의 범위야.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x의 범위. 이거를 얘들아 이거를 두 번째도 이거 해봐야 되고 세 번째도 이거 해봐야 돼. 아니 첫 번째 거 하는데도 되게 힘들잖아. 그걸 두 번 더 해야 된다고. 총 3번.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막 엄두가 안 나고 이게 맞나 싶은 거야 이제. 근데 그걸 참고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참고 해줘야 돼. 두 번째 거 해볼게. 이 범위에서는 얘들아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생각해 볼래? 마일과 2 사이에서는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이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범위 안에 있는 수 아무거나 넣어봐. 그냥 0 이런 거 간단한 수 넣어봐. 0. 양수, 음수 나오죠. 앞에 있는 거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소거시키고 x 소거되고 그러면은 1 빼기 빼기 2니까 3이 5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거든. 3이 5보다 작다. 이게 아까랑 다른 게 그 아까는 x의 범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 구했지 얘들아. 공통범위. 요걸 구해놨었는데 지금 거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잖아. 이거는 x의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야. x가 소거되잖아 얘들아.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제. 항상 성립. 그래서 얘는 이렇게 씁시다. 이거는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야.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야. 항상 성립. 그래서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것으로 보면은 최종 범위가 이거로 나오게 돼. 이거 따라서 쓰자. 따라서. 얘도 따라서 쓰자.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인데 얘는 이제 항상 성립하니까 위에 거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과 2 사이 범위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3번도 이제. 자, 이제 x가 2보다 클 때라고 나와 있죠. 이거 이제 3번을 이제. x가 2보다 크면은 자, 2보다 큰 거 아무거나 넣어보면 둘 다 이거 양수 나올 거거든. 양수. 절대값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5보다 작다. 이거를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동류항 정리할게. 자, xx. 자, 2x 자,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은 6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게 x가 3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돼.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풀어볼게, 이제. 자, 풀어보시게 되면은 지금 x가 2보다 큰데 3보다 작다. 자, 그럼 x가 2보다 크고 그다음에 3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공통범위가 여기네요.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답의 범위가 2와 3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되는데 2와 3 사이의 범위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저 첫 번째 이 부등식의 x의 범위 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x의 범위를 케이스를 다 쪼개서 나눠놨잖아. 각각의 케이스에서 x의 범위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세 가지의 범위를 합친 게 답이거든. 합친 게 답인데 이거를 내가 하나의 수직선에 다 나타내볼게. 요거 한번 나타내볼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내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이렇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에서부터 3까지 해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합쳐야 되니까 이 전체가 범인데 답인데 마일과 2에서 연결되죠? 이어지죠? 굳이 이렇게 끊을 필요가 없다고. 마일하고 2에서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어서 진짜 최종답은 다시 쓸게. 진짜 찐 최종답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3 저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2와 3을 5번의 답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차근차근 풀어야 돼, 얘들아. 차근차근 풀어야 되는데 너무 막 문제 보면은 복잡한 걸 아니까 막 계산 미스도 막 많이 나오고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 미스 정말 많이 나오고 이제 이거 이해하는 것도 일단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끊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차 부등식을 좀 볼 건데, 여기 2차 부등식이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내용이 이제. 좀 어려우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좌변이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부등식 있지? 좌변이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2차 부등식. 자, 저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게 요거야.
그 우리 1차 부등식은 예를 들어서 뭐 2x-1이 0보다 작다. -1 이항 해가지고 우리가 손쉽게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지. 중2 때는 저렇게 했죠. 중2 때는. 자, 근데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이렇게 이제. 그래서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자,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서 푸냐면은, 자, 봐봐. 2차 부등식이니까 좌변이 2차식인 부등식이겠죠? 좌변이 2차식인 부등식. 자, 그래서 2차식이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함수로 봐야 되거든, 무조건 얘들아. 앞으로 모든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돼, 함수로. 함수들 간의 위치 관계로 볼 수가 있어야 돼. 함수들 간의 위치 관계.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지금 이제 이 함수랑 이 함수 있죠? 자, 이 함수는 이제 우리가 이차함수죠. 뭐 y는을 이제 붙였다 생각하면 이차함수지. 이 함수는 뭐야? 이 함수. 0은 뭐야? 0. y는을 붙여봐. y는. y는 0이 뭐야? y는 0. 저게 x축이야. x축. y는 0이 x축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차함수가 요거 이제 x축이죠.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왼쪽이 더 크잖아. 우리 이제 y가 더 왼쪽에 크려면 y가 커지는 거는 위로 가면 커지는 거잖아요. 위로 가면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 자, 이차함수가 y가 0보다 큰 범위.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물어보는 게 저 2차 부등식이야. 반대로 밑에 것도 볼게요. 반대로 밑에 것도. 밑에 거는 자, 요 이차함수가 이번엔 0보다 작대. 마찬가지로 해석해보면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이제 작은 거 얘기하는 거죠. 더 작은 거. 밑에 있다라는 걸 찾는 거야. 이차함수가 y가 0보다 더 작은 범위,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의 x의 범위를 구해주라 라는 얘기야. x의 범위. 그거를 구해주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구하는 거구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떤 이차함수가 그려져 있어. 우리 이차함수의 최고차함계수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얘기했죠?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얘기했어. 최고차함계수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라고도 얘기했을 거야. 위로 볼록이다.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 파란색 부분 보이니? 파란색 부분. 얘가 x축보다 윗부분 아니야? x축보다 윗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는 뭐야? 밑에는 이제 여기는 x축보다 아랫부분 아니야?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를 잡아주면 된다고. 그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다라고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y가 0보다 큰 범위,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여기고, 그림상 봤을 때 반대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가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x축보다 위에 아래, 얘도 이제 x축보다 위에 아래 이렇게 이제 범위를 이제 잡아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부등식의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어. 범위를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2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 자, 보시면 자,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자, 지금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로 가정할 건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랑 그 x축하고의 그 위치 관계 있죠. 위치 관계. x축하고 위치 관계 한번 따져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볼 거야. 이거 구별 잘해야 되더라. 이 2차 방정식은 양변을 함수화해서 이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야. 정확히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야. 이거는 이제 그 저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양변을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돼. 이 함수와 이 x축이라는 그 함수의 교점의 x좌표 물어보는 방정식이구나 라고 해석하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 하잖아요. 그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매칭하는 거고 판별식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한다면 중근을 갖는다. 한 실근만 갖는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이제 x축하고의 교점이 하나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해준다면은 x축과 그때는 만나지 않는 거잖아. 만나지 않는 거.
만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케이스에서 2차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 2차식이 0보다 크도록 하는 범위. 자, 그러면 이거 이참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여기 맞네? x축 위에.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를 적으라고. 알파보다 작은 거하고 베타보다 큰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등호가 있지. 등호가 있으면 x축이랑 만나는 점까지도 포함해서 보겠다 이 얘기야. 만나는 점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등호가 들어갑니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봅시다. 자, 이번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작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 더 작은 거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때 x축보다 더 밑에 있는 거죠. 더 밑에 있는 거.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지. 사이 범위 이제.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 여기 얘기하는 거야.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는 부분. 여기가 지금 더 밑에 내려가 있지. 저 부분에 x의 범위를 적으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다. x축과 만나는 점까지도 생각해서 보겠다 얘기입니다. x가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로.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것도 봅시다. 가운데 거는 자, 봐봐. 이차함수가 x축이랑 접하고 있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더 위에 있는 범위. 자, 지금 이차함수가 x축이랑 접하는 점 이 한 점 제외하고 항상 다 위에 있지 않니? 항상 다? 항상 위에 있게 되니까 이 알파를 제외하고 보는 거지. 알파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거 제외한 나머지 어떠한 x값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어떻게 돼야 돼? 알파가 아니고 나머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야. 가능하겠다. x가 알파가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다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봅시다. 이제 얘도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호가 들어가. 이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까지도 포함하겠다 얘기야. 등호는 만나는 점까지 포함하겠다. 알파까지 포함해줘야 되거든요. 알파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이 이차함수는 x축과 만나거나 항상 위에 있으니까 얘는 그 x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지 않을까? x가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항상 주어진 부등식 만족하고 그림상으로 봐도 항상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고 있어. 그 다음 거. 이번에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아래에 내려가 있는 거 찾는 거야. 더 아래에 내려가 있는 거. 음수니까. 이차함수가 더 지금 밑에 내려간 부분이 없어요. x축과 접하긴 하지만 밑에 내려간 부분이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해가 없다. 얘는 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데 등호 들어가면은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있거나 만나는 점까지 보겠다 이거거든. 지금 만나는 점이 알파 딱 하나 있고 밑에 더 내려가는 건 없으니까 얘는 유일하게 x가 알파에서만 저 부등식을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알파에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거 봅시다. 자, 판별식이 이제 음수일 때를 좀 보도록 할게. 판별식이 음수일 때. 자, 이 같은 경우에는 x축이랑 안 만납니다. 항상 붕 떠 있는 모양이잖아. 항상 붕 떠 있는 모양. 이렇게 붕 떠 있을 때, 자, 이차함수는 지금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x의 범위 다 위에 있어.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항상 저기 다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이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될 것 같고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자, 등호가 들어가 있죠. x축과 만나는 점 포함해서 더 위에 있는 범위 물어보는 건데 애초에 항상 더 위에 있으니까 얘도 이제 모든 실수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모든 실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모든 실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자, 2차 함수가 이번에는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을 찾는 거지. 더 내려간 부분을 이제. 더 내려간 부분을 만약에 찾게 되시면 내려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해가 없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네 번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 2차 함수가 이번에는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을 찾는 거죠. 더 밑에 내려간 부분. 자, 이제 등호를 포함해서 내려간 부분이니까 만나는 점 없고요. 더 내려간 부분도 없어. 자,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없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차 부등식의 작성이랑 항상 성립할 조건을 좀 보도록 할게. 작성이랑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이거 식 작성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거 식 작성하는 거. 자, 뭐냐면 x제곱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a라고 주어졌어. a는 양수로 가정할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2차 부등식이 이제 이렇게 돼요.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봐봐.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을 알파 베타로 내가 만약에 잡아볼게. 알파 베타로. 만약에 어떤 2차 부등식을 푸니까 그 2차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로 나왔어. 만약에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알파와 베타가 있고 그 사이 범위 있지. 그 사이 범위 이제. 이 사이 범위가 이제 사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는 거니까 저 2차 함수를 인수, x축이랑 교점이 알파 베타니까 인수 표현을 해가지고 x축보다 더 내려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제 2차 부등식을 보고. 이게 밑에 것도 2번도 마찬가지야. 밑에 2번도. 자, 만약에 너네가 어떤 2차 부등식에 해가 이렇게 주어졌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게 2차 부등식의 해래. 그러면 그 2차 부등식 작성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거는 여기랑 여기 아니니 이제? 여기 두 개 아니니? 여기 두 개? 저기 두 개로 나오게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A 해주신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크다. x축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저렇게 2차 부등식을 좀 작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2차 부등식을 이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얘들아 이거 외워놔야 돼. 이제 봐봐.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사이 범위는 2차식이 더 작은 거야. 이제 얘들아 이제 이렇게 외워놔야 돼. 2차 부등식 볼 때 사이 범위로 해가 나오려면 2차식 부분이 더 작은 거야. 이제. 자, 반대로 날개 범위. 이거 내가 날개 범위라고 하거든 이제. 자, 왜냐면 이거 바깥 부분이잖아. 바깥 부분. 뭐 바깥 범위, 뭐 날개 범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깥 범위로 만약에 해가 나오게 된다면 2차식이 더 커야 돼, 얘들아 이제. 알겠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라고 이제. 외워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외워놔야 되는 거. 사이 범위면은 앞에 2차식이 더 작구나. 날개 범위면은 앞에 2차식이 더 크구나라고 외워놔. 단 조심하실 점은 최고차항 계수 A가 양수일 때가 전제야.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면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푸시면 됩니다.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는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야. 그런데 해가 이거래.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아니라 이거로 쓰는 거야. 부등호를 뒤집어서. 음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등호가 또 뒤집어질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좀 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까 여기 이제 칸 쓸 때요. 그 해가 모든 실수로 나온 거 있었지. 해가 모든 실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우리 요 네 가지 형태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봐봐 이거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여기 다 A로 나와 있죠. 최고차항 계수가 A로. 자, 이제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을 조건이야. 그럼 이 그림이야. 이차함수가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으려면은 최소한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X축보다 항상 더 위쪽에 있어야 되지 않니?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림상 이렇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려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리고 x축이랑 안 만나려면은 판별식이 음수여야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지만이 저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저 주어진 2차 부등식이. 그러니까 이거 조건식을 보고 조건식에 해당이 되는 그래프가 떠올라야 되더라 이게. 그래프가. 최고차항계수 A가 양수다 아래로 볼록. 판별식이 음수다 x축이랑 안 만난다.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도 봅시다. 두 번째는 등호가 들어가 있죠.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만나는 점까지는 포함하겠다 이 얘기거든.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거나 만나야 돼. 그러면은 붕 떠 있는 모양 혹은 접하는 모양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거든. 두 가지 케이스가. 저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이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하거나 x축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까랑 비교해서 접한다. 등호가 또 추가돼. 판별식 부분에서 등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최고차항계수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신경까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즉 여기 등호가 있으면 판별식에도 등호를 붙이면 돼. 판별식에도 이제 등호를 붙여주면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볼게. 자, 이제 이거 2차 부등식이 항상, 자,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더 작을 조건. 이거는 그림상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있으려면은 위로 블록이어야 되고요. x축보다 더 밑에 있으려면은 2차 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위로 블록 때문에 최고차항계수 음수. x축이랑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음수. 여기까지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계수 A가 음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별식도 음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판별식도 음수구나. 마지막 네 번째 거는 등호 들어가 있으면 아까랑 똑같아.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거나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위로 블록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지금 이제 어떻게 접하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해 주기 때문에 판별식의 등호까지 들어가서 최고차항계수 A가 음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정리하면은 이거야 약간 뭐냐면 지금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은 판별식의 등호가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케이스이든 간에 판별식이 항상 더 작지 않니? 판별식이 이제 항상 더 작네. 판별식이 항상 더 작고 그 다음에 이 부등호 방향이 이제 왼쪽이 크냐 아니면 오른쪽이 크냐 두 가지잖아. 이게 왼쪽이 크면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고 그 다음 왼쪽이 더 만약에 작아져 버리게 된다면 최고차항계수가 이제 음수로 나오게 되지. 음수로 이제 저렇게 나오죠. 저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연립 2차 부등식 이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긴 한데 그냥 연립 1차 부등식의 확장판이지 2차 부등식 여러 개를 이제 연립하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연립 1차 부등식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립 1차 부등식을 다룰 거고 이제 오늘은 여기 필수 예제를 좀 더 봅시다. 필수 예제. 자, 필수 예제 23번을 좀 보실 건데 23번. 자, 23번을 좀 보시면 23번을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 그림과 같은데 자,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네. fx가 gx보다 더 크도록 하는 저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부등식의 해.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냐면 이 좌변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우변에 있는 2차 함수보다 f가 더 큰, 즉 f가 더 위에 있는 범위 구하는 거야. 그림상 봤을 때 f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범위. 그러니까 x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을 때 상대적으로 f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범위는 일단 교점을 체크해봐. 교점. 둘이 만나는 점을 체크해보게. 둘이 만나는 점. 저 두 점이 둘이 만나는 점이죠. 그런데 봐봐. 이 x를 조절했을 때 f가 더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해봐. f가 더 위에 있는 범위. 그게 여기 아니니? 지금 f가 이 교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g는 지금 여기 내려가잖아. g는. 근데 f는 더 올라가잖아. 즉 교점 x는 2라는 교점 좌측이 이 f가 더 위로 올라간 부분 아니야? f가 더 위로 올라간 부분? 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다른 교점이 있죠. 또 다른 교점이.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3이라는 교점 우측. 그러면 f는 올라가잖아. 근데 g는 지금 떨어지잖아 이제.
그러니까 G가 더 밑에 있고 F가 더 위에 있죠. 즉 분홍색으로 표시한 범위가 답이라는 거야. 분홍색으로 표시한 범위. 그거를 X의 범위로 적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만나는 점은 제외. 2보다 작은 거, 3보다 큰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을 내는 거야. 2보다 작은 거, 3보다 큰 거. 3번으로 답을 내는 거야. 3번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 24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이제. 자,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라는 건데요. 얘는 이제 자, 요겁니다. 자, 이참수를 그리라는 거거든. 이참수를 그려서 저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건데 우선은 이 이참수를 우리가 그려야 돼, 얘들아. 이 이참수를. 자, 이제 저거 인수분해가 돼가지고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가 x-5에 x 플러스 2 해가지고 얘가 이제 0보다 크구나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제가 0보다 크구나. 자,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 이 함수를 그려. 좌변의 이차 함수를. 저거는 x축이랑 5하고 마이너스 2에서 지금 만나는 건데 5하고 마이너스 2에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아래로 볼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로 올라간 부분이야. x축보다 더 윗부분 여기죠, 여기죠. 이게 답이라는 거야. 이거의 x의 범위를 답으로 적어주면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가 이제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옆에 것도 보도록 할게요. 옆에 것도. 옆에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대로 풀어볼게. 이제 얘가 이제 2, 5 해주셔가지고 얘 풀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x 플러스 5 x 플러스 2 해주셔가지고 얘가 0 이상이다. 마이너스만 앞으로 뽑아내가지고 이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 마이너스만 앞으로 뽑아내서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여기 지금 이제 5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5하고 마이너스 2. 자, 이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 위로 블록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이제 5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이차함수가 더 위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야. x축보다 윗부분. 여기죠, 여기죠. 자, 이거 사이 범위야. 마이너스 2와 5 사이 범위로 해서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등호가 있어. 등호가 있으면 x축이랑 만나는 점까지도 내가 포함해서 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x축이랑 만나는 점도 포함해서 보겠다. 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해주시게 되는 것이고 되시겠죠? 이렇게. 네, 좀만 참으세요. 좀 거의 다 왔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거야. 자, 뭐냐면 얘들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이거 내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데 2차식이 더 크면은 무슨 범위라고 했지 이거? 내가 아까 외우느라고 한 거 있지 위에서 이제 외우느라고 한 거. 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데 사이 범위로 나와야 되냐 날개 범위로 나와야 되냐 이게 2차식이 더 크냐 작냐 아까 좌변이 더 크냐 작냐 요런 얘기 했었잖아 이제 요런 얘기 이제. 자, 2차식이 더 크면은 이게 날개 범위야 날개 범위. 답이 아까 날개 범위로 나왔지. 이렇게 외워놔야 된다고. 이제는 지금은 그래프 그려서 풀으라고 했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이거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바로 나와야 돼. 그만큼 숙달이 되어야 돼 이게. 요거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가 이제. 자, 근데 2차식이 더 크지. 원래 2차식이 더 크면은 날개 범위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 사이 범위다라고 생각해. 사이 범위다. 이렇게 그냥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숙달이 돼 있어야 돼, 얘들아, 이제. 왜 그런지는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봤으니까. 아, 그래프 그리면 이거구나. 아, 그냥 이렇게 외워놔야 되겠네? 라고 해서 외워놔야 돼, 얘들아, 이건 이제. 앞으로 저렇게 매번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거야. 저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저거는. 자, 이렇게 해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25번도 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25번. 필수 예제 25번은 자, 이제 2차 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자, 해가 저렇게 주어질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곱의 값을 구해주래. AB의 곱의 값을 구해주래. 자, 이거 좀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이제 이거. 잘 봐. 자, 이거 지금 이 이차함수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근데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 찾는 거잖아. 그럼 케이스가 이거거든? 얘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찾는 건데 이게 아래로 블록이면 이런 모양이고 이게 위로 블록이면은 이런 모양이잖아, 이제. 이건 a가 양수일 때의 가정, 이건 a가 음수일 때 가정이지, 이제. 근데 생각을 해봐.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이 얘는 여기고 얘는 이제 여긴데 실제 해가 어떻대? 이거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야? 날개범위란 얘기 아니야, 날개범위? 2보다 큰 게 있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며. 얘가 그럼 이 범위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 이게 이제. 날개범위에. 얘는 해당이 안 돼야 되는 거지. 이건 답이 사이범위로 나올 거 아니야.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저 이차함수가 그러면은 위로 블록이니까 이 해가 부합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고. 저렇게 이제.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 얘들아? 이게 마이너스 4랑 2라는 걸 찾았잖아, 만약에 얘들아. 마이너스 4랑 2를 찾았으면은 저 2차 방정식 있죠. 저기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는 0. 요거 이제 2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이 마사하고 2를 근으로 가지는 거야. 마사하고 2를. 얘가 마사하고 2를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을 여기에 대입해서 풀 수도 있긴 한데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지,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가 두근의 합이었고 두근의 곱은 이제 요거분의 요거 두근의 곱 공식이었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야. 그래서 두근의 합 한번 계산해 볼게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 a분의 2는 얘네 둘이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생긴 분수꼴은 우리 a 구해줘야 되잖아. 이거 얘네 둘이 자리 바꿔치기 되거든. 바꿔치기.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생각해. 알겠지? 이거 바꿔치기 되는 거야. 바꿔치기. a가 마이너스 1이고 이제 두근의 곱도 한번 작성해볼까?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a분의 c죠. 그러니까 이제 a분의 b로 잡아주게 되면은 a가 마이너스 1이야. 다시. 얘네들이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8이야. 근데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었었으니까 b가 이제 몇이야? b가 이제 8 나오게 되겠지. 8.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저렇게? 저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A, B의 곱셈이니까 곱해주어서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답을 내주면 돼.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26번도 보도록 합시다. 26번. 일단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여기 잠시만요. 28까지 볼 필요 없고 일단 26, 27까지 볼 거야. 얼마 안 남았어. 자, 26번인데 26번. 자, 26번은 자, 해를 갖거나 가지지 않는 2차 부등식이야. 해를 갖거나 가지지 않는. 자, 이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지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래. A의 범위.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잘 봐야 돼, 이거 이제. 일단 이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다라는 걸 캐치를 해. 위로 블록인데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의미가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로 올라간 부분이 있다 이 얘기야. 있다.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로 올라간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x축이 어디 그어줘야 될까? x축이 만약에 이렇게 그어지면은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로 올라간 게 없죠? 이게 아니야. 이렇게 접하게 그어. 그러면은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로 안 올라가 있잖아? 탈락이야. x축을 여기다 그어줄게. 그럼 위로 올라간 부분이 있죠, 이제? 있으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즉, 저 2차 부등식의 해를 가지려면은 그림상 봤을 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가능한 거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럴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만 이제 가능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 방정식 있죠. 방정식이야, 방정식.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다루려면 방정식을 작성해줘야 돼. 는형을 붙여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을 여기서 짝수 공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 짝수 공식으로.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는 거 기억나시죠? 짝수 판별식. 절반하면 a니까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이걸 풀어줘야 돼. 이거 이제. 이걸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법도 얘기해줄게. 잘 봐. 이거 인수분해가 합차 공식으로 되겠죠. 자,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할 거야.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자, 그래프 안 그리고 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이거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오지. 근데 지금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지 얘들아. 양수. 그러면 이게 2차식이 더 크면은 이거 무슨 범위라고 했죠 이거? 2차식이 더 크면은 사이범위야 날개범위야 이거? 얘들아 이거 외워놔야 된다고. 2차식이 더 크면은 날개범위다 라고 외워놔야 된다고. 날개범위. 왜?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면은 2차식이 더 큰 게 x축보다 더 윗부분이 날개범위라고. 날개범위. 외워놔야 된다고 이거 바로.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 않을 거야 이제. 바로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큰 것보다 더 크고 둘 중에 큰 거 작은 게 있어요. 큰 것보다 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렇게. 큰 것보다 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얘들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안 나온다. 그럼 그 전에 먼저 외워놓아야 돼. 이렇게 이제. 2차식이 더 크다. 날개범위. 2차식이 더 작다. 사이범위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확실하게. 외워놓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요거까지 좀 보도록 할 건데. 필수예제 27번. 자, 마지막 27번은 이제 문제가 어떠냐면은 자, 다음 부등식이 있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이제 성립할 때 a의 범위를 구해주래. a의 범위를. a의 범위를 구해주라라고 했는데 자, 이거 봐봐.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죠. 이 이참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항상. 그림상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으려면은 이참수가 아래로 블록이면서 붕 떠 있어야 돼. 이게 위로 블록이면은 x축이랑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린 x축보다 이참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 이런 그림일 때만 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런 그림일 때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해보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x축과 만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a로 묶어줘가지고 저 2차 부등식을 풀어줘야 돼. 저 2차 부등식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 0하고 8 나오는데 이것도 봐봐. 2차식이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데 2차식이 더 작죠 지금. 작으면 무슨 범위라고 했죠 이거 이제? 2차식이 더 작으면은 사이범위라고 했어요 얘들아. 사이범위. 큰 거 작은 거 사이범위로 답을 바로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사이범위로. 왜 사이범위라고 했어 이거? 이 2차 함수를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0하고 8인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이 여기잖아.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이. 그러니까 사이범위로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외워놓자고. 저렇게 일일이 그래프 그리지 말고 사이범위로 바로 답을 외워놓자 라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얘도. 두 번째 거는 이번엔 이렇게 생긴 2차식이 0 이하일 때 물어보는 거거든요. 0 이하일 때. 자, 조심해야 돼 이거 이제. 이거 뭘 조심해줘야 되냐면은 얘들아 이거 지금 이게 2차 부등식이잖아. 2차항이 있으니까 조심할 점이 이거 다음 부등식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아닐 수도 있다. 이 꼭 2차라는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러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지. 이라는 말이 없으면 다른 형태의 부등식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얘가 2차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2차식이 아닌 것도 고려해줘야 돼. 2차식이 아닌 것도 고려해줘야 돼. 2차식이 아닌 것도.
저것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차 계수가 지금 a 빼기 3이지. a가 3일 때, a가 3이 아닐 때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걸 둘 다 고려해줘야 돼. 둘 다 고려. 자, 만약에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다 라고 나오면 이거는 a가 3일 가능성이 없는 거야. a가 3이면 2차 부등식이 아니잖아. 근데 그냥 부등식이잖아? 그럼 얘가 최고차 함계수 a가 0이어서 이게 2차항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각해야 돼. 이렇게 a가 3이면요 3 넣어주시면 6x-4가 0 이하가 나와서 이거 2항에서 해보면 x가 3분의 2 이하가 나오게 되거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해줘야 되는데 x의 범위가 실제로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이제 x가 3분의 2 이하가 나왔지. 이제 3분의 2 이하가. 자, 그러면 x가 3분의 2 이하가 나왔다. 이 범위에서만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우린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되는데 틀린 거야. 이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저 범위에서만 성립하네요. 지금 저 범위에서만. 그 다음에 2번도 보도록 합시다. 2번도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3이 아닐 때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a가 3이 아닐 때.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이거 2차 부등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봐봐.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더 밑에 있을 조건. x축 그어놓고 2차 함수가 항상 얘보다 밑에 그림이 그려지려면 위로 블록이어야 되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접하는 것까지도 허용이 돼. 접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지금 최고차 함계수 a 빼기 3이 최고차 함계수인데 제가 음수야 되고 음수. 그럼 이항하면 3보다 작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판별식이 이제 짝수공식이네. 판별식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신 게 얘가 0 이하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했지. 등호가.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0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0 이하. 이걸 풀어주면 돼. 이걸 이제 이걸 풀어보시면 되는 게 a 플러스 6 a 빼기 2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죠. a 플러스 6 a 빼기 2. 그래서 제가 이제 a 플러스 6 a 빼기 2 얘가 이제 0 이하라고 나오게 되는 거니까 0 이하 이거 풀어주면 돼. 사이범위로 답이 나오게 되겠네. 사이범위. 2차식이 더 작으면은 사이범위라고 했죠. 큰 거랑 작은 거 사이범위라고 이렇게 답을 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요걸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요걸로 이제 잠깐만 요걸로 일단 이렇게 한 번 더 쓰자. 일단은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주의할 점 우리 이 조건 하에서 이게 나온 거라고. 셋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줘야 돼. 셋 다 만족하는 범위. 이거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돼. 근데 얘들아 이거 되니? 일단 a가 3만 아니면 되잖아. 이거 3이 없죠. 일단 여기는. 자, 근데 이거 3보다 작죠? 얘들아 이 범위는 다 3보다 작은 범위 아니니? 이 범위는? 그러니까 최종 답을 요거로 그대로 내리면 될 것 같아. 최종 답은 이제. 최종 답은 요거야. 요렇게 해주면 돼.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최종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저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아시겠죠? 다 고려해서 최종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건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여기까지만.